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새벽은 아니고 아침입니다. 자, 멀리 일산에서 우리 김용환 이해박는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바람 맞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네, 어제 서로 좀 이 꿍짝이 안 맞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제 7월 첫 초하루고 어제 보니까 마침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7시 반에 그럼. 이른바 나홀로 동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 뭐 세간에 지금 또 확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조간에도 이재명 이야기로 당연히 이제 형평성이 있으니까. 네.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야죠. 오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제 어렵사리 출사표 던졌는데 출사표 던지고 처음으로 안동을 갔어요. 네네. 안동 가서 이육사 이제 생가도 방문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아침 신문 보니까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태극기를 뗀답니다. 네,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 어제 저기 형수 가족 그 막말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증오의 탄저금이 묻어 있는 사과란 말이에요. 사과인데 그 말씀이셨구나. 나도 그래서 아까 탄저균에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막말이 아니죠. 쌍욕이죠. 네, 그렇지. 쌍욕인데. 홍준표 의원 얘기들은 이제 쌍욕인데 그 쌍욕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과거로 돌아가도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과로 신문에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네. 그 글을 그 내용을 들은 그 형수 그 왜 사촌 동생 뭐 있잖아요. 네네. 그들이 아마 어젯밤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거죠. 그렇게 된 것은 네. 형의 그런 이권 개입, 그 가족들의 이권 개입과 또 시정 간섭 때문에 생긴 거다.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 고인과 그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도 이제 변한 게 없는 거죠. 거기다 그러니까 형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형 이제 이재성 회계사라는 분은 이제 회계사신데 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동생이면 시장을 했지만 모라토리움 같은 거 선포하니까 네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네. 사실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냐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제 그런 거 우선은 시장과 이권 개입을 했다는데 사실 가족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그 정신병 또 건강하지 못해서 뭐 이상해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넣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걸 깔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그 형수나 뭐 그 가족들이 가서 뭐 쌍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라고 뭐 불을 싸지른다고 네.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과거에 싸울 때 얘기니까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뭐 이렇게 내가 대선 나오게 되고 그때는 또 10년 전이고 하니까 다 내 불찰이다. 그렇게 이제 가면은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좀 이제 둘이 화해를 했구나 용서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형수님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잊고 싶어 하셔요. 네네. 그리고 뭐 자꾸 이런 거로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정치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절이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이제 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제 진정한 사과가 돼서 서로 가족 간에도 편하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그거를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산모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형에 대한 거 이권 뭐 그런 문제라든지 자기 변명이었군요, 한마디로. 그런 그걸 깔고 있으면서 형식은 사과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장관님 말씀 들으면은 좀 이재명 씨가 뭐 사과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형은 한마디로 저 또라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 형과 형의 가족들이 내가 성남시장 된 틈을 이용하여 시정에 개입 간섭하려 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고 거기다 우리 어머니 7남매 키우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막대했기 때문에 내가 욱해서 한 것뿐이지 내 잘못은 없어요. 그거 뭐 잘못이 없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잘못이 있으나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다시 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걸 까니까 네. 사과를 갖다 줬는데 네. 사과에 그 탄저균이 묻어 있어가지고 탄저균을 사과를 그냥 먹을 수가 없고 사과즙을 낼 수가 없는 네. 그 사과를 네. 가져다 주었다. 그게 이제 제가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과가 4가지입니다. 네. 전과 4가지인데 이제 우선은 이제 검사 사칭한 거 네. 있잖아요. 네. 그걸 아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집행방해로 한 네. 500만 원 또 받은 게 있고. 예, 예. 그 이제 검사 사칭은 이제 구속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50만 원 나중에 벌금형이 됐는데 네. 그 문제 또 선거법 문제 네. 또 있고 또 이제 그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제 그 헌법기관이면서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사표가 된다고 할까, 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과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이제 그런 거고 또 나는 공권력에 대한 그런 도전이라고 할까. 뭐 이 얘기는 다 그 파크뷰 사건을 뭐 정의롭게 지키다 보니까 뭐 검사 사칭도 하게 됐고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전과를 가진 사람이 공직자에 가면은 탈락이죠. 뭐 지구당 위원장이든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냥 결격사유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있고 이렇게 국민들이 또 성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대통령 후보로 지금 휴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거기서는 이제 공직 그 자들의 그 윤리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음주운전 뭐 네. 한 번님 아웃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죠. 그런 거를 다 이제 무력화시킨다고 할까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무력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어떻든 그 정치 개혁이 지금 강화되는 지금 추세인데 네네. 이거 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그 저 조흑서의 주자잖아요. 저자죠. 예, 공동저자. 예. 경실련인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그 저 회계사시잖아요. 회계사죠. 예, 그분을 그 예선 뭐 윤리 뭐 심판원인가 예, 뭐 배심원 뭐 배심원으로 심사위원 어제 선정했다가 2시간 만에 또 몇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제 뺐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반발한 사람 이낙연, 정세균 등이 반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그 비판 그런 예. 거는 아예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정치 개혁이니 뭐니 뭐 정권이 뭐니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된 거. 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 저게 지금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5번째 정과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그 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에 관련해서 네. TV 토론에 나가서 이제 부인한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자기가 오히려 그걸 막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소극적 거짓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12명이 이제 거짓말은 다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다 인정을 했는데 네. 다만 그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7명은 어떻든 무죄를 해서 무혐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5명은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12명이 일단 거짓말을 인정했고 네.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이제 인정은 됐으나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선고를 사형 선고를 하기는 그러니 네. 봐준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명백한 12명이 다 유죄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게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법관이 또 지금 현재 사법부가 뭐 완전히 국정농단 하듯이 그 사람들을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법농단이죠, 예, 사실. 이제 사법농단의 그 사법부가 네. 거짓말에는 소극적 거짓말이 있고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다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문학 작품에도 나온 적이 없는 궤변을 가지고 그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 위에서 이제 이재명의 출마가 허용이 됐고 네네. 또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나는 인정하지 않고요.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국민일까에 대해서 의심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국민과 민주당의 몫이고 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로서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네. 일단락을 하고
그는 그의 운명이 있고 나는 나의 운명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게 하는 님의 침묵을 거기다 부기를 해가지고 네네.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기를 왔습니다. 아이고, 그 대단하세요. 어떻게 달리는 차 안에서 그거 갖다가 그걸 다 일일이 그 바로바로 쓰시더라고 보니까. 바로 쓰시고. 다만 이제 오탈자는 사모님 좀 봐주시는 모양이 돼. 오탈자가 무진장 많죠. 당연히 달리는 차 안에 썼으니 오탈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렇고 맞춤법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나면은 네. 거기다 댓글에 누가 달아요. 요거 네. 좀 고치시오. 뭐 예. 이름이 틀렸어. 이제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고치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시정하기 그 난이 있는 게 참 다행이죠. 우리 장관님 경기도 주민이죠? 예. 네, 경기도 주민인데 경기도 주민인데 그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보면 무엄하고 발칙한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만은 네. 저는 어제 그래서 이재명 씨가 그 14분간에 걸친 출마 선언에 그 대목이 참 보면 귀에 와닿는 게 그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갖다가 살펴봐라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대목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나마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독 묻은 사과, 탄저균이 묻은 사과를 주는가 하면은 어제 그 대목에 대해서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가장 발끈했죠. 야, 너는 자스가 너희 형수한테는 사과하면서 형 그 이재선 씨 돌아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형수한테 사과하면서 그럼 나하고 내 딸 소민은 왜 안 와? 이제 사과해라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경악스러웠던 게 사실은 이재명 씨가 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안동에 내려갔잖아요. 원래 출생지가 안동인 예안인가 그렇습니다. 안동 내려가서 264 상가 방문하고 거기서 한 그 이야기 전 기함졸도하는 줄 알았던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 점령군 최근에 김원웅이가 예.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그래. 미군은 점령군이고 특히 메가더가 포고령 내린 거 그것은 한국 조선민족을 갖다가 개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 같은 소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서 이재명 씨 얘기는 뭐냐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미 점령군과 일제 잔재들이 결탁하여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야마입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어제 264 생가를 방문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거 못 보셨구나. 다시 한번 조금만 부연해 보세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또 써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수립을 갖다 두고 미 점령군과 그다음에 일제 잔재들이 일본 잔재들이 결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탄생과 출발은 깨끗하지 못한 출발과 탄생이었다. 이게 어제 안동 내려가서 네.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대한민국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금 지사 이재명,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 뭐냐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를 떼는 겁니다. 그래요? 아침에 그거 쓰신다 같이 기사를 갖다 검색을 안 하셨구나. 이게 왜냐니까 태극기를 놓는 게 예전에 일본 놈들이 그때 일제 잔재라는 거예요. 일장기 걸어놨던 곳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 잔재다. 또 학생들이 화이팅 하는 것도 당시 일본 가미가제 애들이 나갈 때 화이팅 긴발했는지 화이팅인지 그거 잔재다. 그것도 앞으로는 나가자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문화혁명 직전에 중국 공산당 중공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침 먹으니까 우리는 아침 먹지 말아야겠네. 일본 사람들이 화장실 가니까 우리는 화장실 가지 말아야 그 짝이죠 지금. 토착외구라고. 그러니까요. 밥 먹는 놈이 다 토착외구네.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네. 폐역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폐역. 예. 폐역하다. 네. 좀 어려운 말인데 한자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폐륜할 때 폐자다. 예.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 불순한 거. 네네. 이게 폐역하다예요. 네네. 메가더가 점령군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포고령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메가더를 네네. 아주 분노해야 되고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김원웅 그 광복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북한 또 소련은 해방군이었고 해방군이고 여기는 뭐 점령군이었다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포고문의 그 뒷부분 그 점령했다는 그 규절 뒤에 네네. 연합 그 군들이 이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명심하고 있다. 그런 규절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그건 빼고 그 앞에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의 그 괴뢰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거는 다 지금 문서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네네.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광복회에 있기 때문에 광복회장이죠. 예. 나는 이제 그분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왔죠. 6.25는 남쪽과 북쪽이 다 뭔가 공동 쌍방과실이다. 상방과실이다. 그거 대통령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한 얘기인데. 예예. 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네네. 이분이 빨리 광복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네. 그리고 무슨 최재형상 같은 거를 뭐 추미애 장관한테 주고 네, 또 그렇죠. 무슨 독립운동상을 갖다가 뭐 서른 뭐 우상호 자기 특강 나가는 뭐 데만 다 가끔 주고. 사람만 준 그런 식으로 광복회를 진영으로 운영하고 네. 그 포상을 뭐 무슨 노획물처럼 쓰는 그렇죠. 이런 분은 지금 아까 얘기한 폐역한 분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태극기를 떼야 된다는 네. 뭐 태극기 말고 뭐 딴 걸 걸기 위해서 뛴다는 건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뛴다는 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설명해서 오늘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폐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잠깐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점령군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메가더? 여기 나오네요. 자, 뉴시스에 아침에 나온 건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동관 이재명 친일 세력 미 점령군과 합작 나라가 깨끗한 출발 못해. 그러니까 독립지사 이육사 문학관서 나라 다시 세워 새 출발.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저 안동 친구들이 제가 이제 보면 안동에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이재명이 왜 이육사는 그쪽 가면 진성이 씨라 그래갖고 이제 퇴계 이황이 14세 손이랍니다. 근데 뭐 이재명은 뭐 경주 이씨가 옛날 이자경 이쪽 계통인데 뭐 어쨌든 거기 뭐 7살인가 몇 살 떠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TK 와서 말이지 TK 사람 잡으심라고 하면서 거기서 부추기느냐. 참 웃기는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참 좀 뭐 젊은 친구들이 그 이런 안동 유림들이 어제 가니까 또 뭐 이재명 화이팅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프레카드 걸고 한 부분에 괜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가운데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이재명 씨의 그 역사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비뚤어진 역사관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렇게 우리가 지난 4년, 5년을 그래도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재명 씨 굉장히 유력한 여권의 지금 대선 후보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저 일제 잔재들이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결탁하여 좀 걱정스럽습니다. 친일 잔재가 잘 극복이 안 돼서 그런 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있었지만,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점령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일부 역사가들의 그 판단일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네. 그렇게 또 중요한 자리에서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참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로 나라가 반동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 기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또 어제 그 14분짜리 그 동영상을 보셨죠? 못 봤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쭉 보면 이제 어제 보니까 자기 키워드가 이제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함을 누르고 약함을 북돋운다. 그러니까 억강부약의 정치로 대동세상으로 향하겠다. 근데 뭐 대동세상이라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그 지금 중국이 대표적인 게 따뚱 사회 아니에요? 아 그래? 따뚱 거기서 샤오강 사회를 지나서 따뚱 사회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그 기본소득을 다 팔면서 갑자기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그 누가 몰라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최저임금 갖고 지금 무슨 노하고 사적 싸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맞아요. 동일 노동으로 동일 노동했으니 동일 임금 준다 그래갖고 자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에 준해서 나머지 비정규직들을 갖다가 올려주면은 기업이 성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재명 씨의 14분짜리 동영상은 비전도 철학도 없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지금 문파에 아첨하면서 또한 중도에 아양 떠는 뭐 그런 것으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억강부약이라는 말은 뭐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경제민주화 같은 걸로도 네네. 들릴 수 있고요. 네네. 뭐 재벌 같은 거를 규제하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나 뭐 또 소상공인들을 뭐 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억강부약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형 이재선 씨. 예. 또 그 형수 예. 또 가족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약. 약이죠. 그리고 자기는 강이잖아요. 절대 강이죠. 그러니까 그런 증오의 그 칼이라고 할까 네. 그런 분노의 주먹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쓰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마음이 녹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그 지금 아무 그 힘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그 국민인데 그런 가족이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고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뭐 세상이 뜬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야죠. 그걸. 네. 이제 그러니까 억강부약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약 2차 가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래. 정확히 하면 2차 가해인 게 이재명 씨는 그 10년 전에 자기 형수 그렇게 하고 그다 들어보셨죠? 그 막말 그 쌍욕 막말이랑 안 된다고 홍준표 씨가 화낸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이제 그걸 들어보니 가만히 들어보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지는 않을 건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나온 네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의사 아닙니까? 예. 의사라서 보니까 아니 정신병원 입원이라는 것이 네. 정신보건법인가 거기에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가족이 동의를 해야 돼요. 네네. 아무나 이를테면 황태순 우리 선생을 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넣을 수가 없어. 넣으려면 네. 첫째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몰랐어요. 정신병원으로 진행가는 앰뷸런스 타고 막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고 공무원들의 무슨 자수서를 받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또 그 말을 안 듣는 막 보건소장을 막 외국에서 전화해서 막 그렇죠. 욕을 하고 막 그런 증언들이 이제 재판관에 예.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자신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뭐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직계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에서 더군다나 거기는 용인에 살고 있었고 네. 그 청남이니까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니까 이걸 이제 정신병원에 갔다 오면은 그 말은 다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그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고소고발해서 이제 사람들을 네. 위축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넣는 네. 거죠. 이런 그 패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지사가 꼭 그런 거를 했다기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사가 이번에 좀 대선에 나가는 거니까 네. 또 여당의 또 유력 후보니까 이걸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뭐 다른 그 문제, 외 문제 같은 것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뭐 그건 뭐 어렵다고 하면 이 형수 문제는 이건 이제 흘러간 일이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서로 이제 화해하고 그러면서 가서 뭐 이기든 지든 그렇게 네. 하면 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어제 그 결과는 너무 탄저균이 많이 묻어 있는 네. 그리고 하나 그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칼날이 그냥 송곳이 그 뭐라고 할까 그
바지 바깥으로 막 나오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우리 저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부선 씨가 떨만하네요. 김부선 씨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되면 큰일 났다. 그 마구 아니라고 무조건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그 진실을 얘기하려는 사람은 마구 잡아놓고 할 텐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아니고 성남시장이 용인에 사는 자기 형 갖다가 가족의 동의도 없이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성남시 뭐 보건소 무슨 뭐 의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멀쩡하게 흔한 얘기로 잘못하면 생사람 갖다가 정신병자로 앰뷸런스에 태우는데 김부선 씨 만약에 이재명 씨가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은 김부선 씨는 100% 정신병원입니다. 김부선 씨 자체가 정신병자로 몰렸죠. 허언증. 지금 허언증 환자로 몰려 있어요. 마약 상습 중독자로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뭐 요즘에 뭐 우울증도 있고 다 뭐 그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 뭐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걸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차 가해를 하면서 그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권유린의 문제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 법도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10년 전에 벌어졌으니까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갔으면 본인한테도 훨씬 더 부담이 적고 또 국민들이 또 이제 또 좋은 점을 생각해서 찍을 때 마음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김영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재인 피하려다 이재명 만날까 걱정됩니다. 자, 감사합니다.